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목격자, 댄스, 쇼케이스, 대형 산불인데요. 먼저 댄스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13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춤에 일가견이 있는 가수와 댄서, 싱어송라이터 등 5인이 출연했는데요. 각자 춤에 얽힌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풀어내는가 하면 개성이 담긴 댄스 무대를 선보이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정통 힙합크루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 씨, 댄서계에서 국모라고 불리신다고 합니다. 이제 걸스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시들해진 거예요. 그 유행이 좀 지난 거죠. 이제 걸스 힙합은 정말 멋있는 거였는데 내가 제대로 한번 다시 보여줄게. 다시 좀 정착을 시키는 거에 제가 큰 공이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 바예요. 그러면 네. 진짜 맞네. 네, 그렇죠. 특별히 추구하는 그럼 댄스 스타일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약간 여자가 섹시하게 춤을 추면 되게 무시를 많이 했었어요. 댄서들이. 비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고급 섹시를 되게 추구했거든요. 이것도 있잖아, 그 춤이 목선이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 저기 동료 윤정수처럼 목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짧고 굵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 목을 좀 길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 어깨를 그러면 내리고 목을 최대한 이렇게 빼서 그런데도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기술적으로. 포기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게 정답이네. 빅맨대 그 최고의 댄스 팀 프렌즈. 이거 어떻게 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실 제가 이제 백화점 이 행사를 좀 하는 안무팀에 우영단에 있었어요, 이벤트에서. 프렌즈라는 팀에 이제 사람이 모자라니까 거기 들어가라. 들어가가지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 6시간, 7시간을 한 동작만. 뭐야? 그거를. 아, 설마. 6시간, 7시간을. 진짜요? 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네가 했잖아. 근데 나중에 네가 그때 그 동작을 이래서 시켰구나. 알죠? 정확하시. 어디서 나온 거야? 딱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했더니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게 되더라고요. 건이야. 너는 왜 이렇게 꾸준하게 좀 동작 했던 거 없었어? 벽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재밌다. 이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 공연을 이제 해야 되는데 형들은 막 필살기 같은 걸 막 짜요. 저는 약간 그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기본기 같은 거 하다가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아이솔레이션. 그런 걸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했어요. 보여줘. 예. 이렇게 하다가 반응이 좀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허니제이 보려고 라스 본방 사수했다. 진짜 너무 늦게 부른 거 아닌지. 힘 빼고 추는데도 너무 멋졌어요. 던 말도 조곤조곤 잘하네. 근데 진짜 놀람. 잠깐 쳤는데도 고수 느낌이 딱 오네. 춤 얘기할 때 게스트끼리도 티키타카 너무 잘 되고 다들 순둥해서 보기 편한 특집이었음. 춤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게스트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특집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날은 춤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5 그 출연자 모두를 아우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주제에 대한 출연자들의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그런 회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김종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렌즈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 조건 씨가 옆에서 나는 그 당시 팬이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허니제이 씨가 당시 그 프렌즈 팀들이 얼마나 전설적인 댄서였는지를 또 받아주었죠. 이런 점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저는 좀 얽혀서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좋았고요. 뭔가 이렇게 그 파워 있는 댄스를 보여줬던 던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레싱 춤을 추던 파격 댄스의 조건 씨 등 각각의 춤들이 아주 다채롭게 얽혀져서 출연진 간의 호흡이 전체적으로 잘 맞았던 그런 회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김종민 씨 역할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춤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진짜 봤어요. 춤이란 게 뭐냐니까 자기한테 문신 같은 거다. 지워질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얘기했어서 댄서 김종민을 발견하고 김종민이라는 사람을 좀 다시 보게 되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라스가 의외로 본업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라스에 9번이나 나왔는데 댄서로서의 이야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주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정상적인 건 사실 지금이 제일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라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이끌어낼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날은 본인이 정말 잘하는 어떤 본업을 가지고 이야기만 해도 시청자들이 충분히 재미있다라는 거를 느꼈던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많은 스타들이 라스와 같은 지상파 예능에 나가는 것을 참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느끼게 됐거든요. 특히 섭외 연락이 늦어서 굉장히 서운했다라는 허니제이 씨라든지 평소에 꿈이 라스 출연이었다라고 밝히면서 많은 개인기를 준비해왔다는 민호이 씨의 어떤 멘트를 들으면 정말 여전히 많은 스타들이 라스 한번 출연해보겠다. 그리고 출연하면 나의 개인기를 마음껏 펼쳐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근데 이날 보면 기존에 라스에서 보여줬던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같이 출연한 게스트들 사이의 어떤 인연에서 비롯되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연결고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게스트들 사이에 뭔가 이야기거리가 없다 보니까 좀 끊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져서 게스트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구성이 있었다면 좀 더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춤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게스트 각각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지만 유기적으로 얽혀지는 관계 재미는 비교적 덜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라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게스트 조합의 재미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목격자입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12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37년 전 훈련 중 사망한 학군 장교의 죽음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목격자 46명의 증언을 토대로 사망 당시 정황을 되짚어보는 등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혔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30여 년 전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진정인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최소희와 함께 훈련을 받았다는 이중대 동기생들이 PD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최소희와 같은 해 장교가 돼 함께 훈련받은 ROTC 22기 동기입니다. 당시 최승균 소희에게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최소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행군을 하면서 다리를 조금 삐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다쳤다고 다리를. 그래서 조금 내가 볼 땐 당연히 다리가 그럼 낙오를 할 수밖에 없죠. 낙오자 그룹엔 강도 높은 얼차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엉덩이로 이제 엉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쓰러지면 이제 발로 차고 이제 보락발로 차고 이제 막.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건 그날 오후. 교관에게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던 최소희가 순간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걔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왜냐면 내라도 그랬을 거니까. 하지만 인근에서 테니스를 치던 유격대장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유격대장은 크게 화를 내며 최소희에 대한 집중 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교관이나 훈육관한테 그 대드는 그 자체를 이제 목격을 하고 나서 저 새끼 죽여라. 어디 감히 진짜 그거죠. 아주 혹독하게 폭행을 당했죠. 첫날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밤새 얻어맞은 최소희. 이 친구가 이제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얘 왜 못 나와서 그러니까 아프답니다 했더니 가서 끌고 와 해가지고서 이제 목에다 포승줄을 메고 나서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1주차 훈련이 끝나는 4월 7일. 그날은 활차를 타고 강을 건너는 활강 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연병장에 사열대가 있죠. 교관들서는 사열대 밑에 이제 최소희가 이제 쪼그리고 이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훈련을 마친 동기들이 복귀할 무렵 최소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최소희가 지난 6일간 겪었던 일들은 훈련이란 이름 아래 저질러진 무차별적인 폭력이자 가혹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소희가 원래 몸이 약했다며 힘든 유격을 견디지 못하고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수소문 끝에 우리는 당시 유격대 군의관으로 일했던 윤모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오래된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소희의 죽음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쇼크사,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소희의 넋을 달래는 진혼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37년 만에 밝혀진 억울한 죽음. 아무도 사과하지 않은 37년. 가해자들과 군 당국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목격자들의 고발로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보도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방송 끝까지 보기가 너무 어려웠네요. 이번 사건으로 군문화 개선할 수 있길. 마음 아프고 슬픈 내용이네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힌 분들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목격자 인터뷰로 있는 사실만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먹먹하다니 PD수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목격자들의 용기와 PD수첩의 노력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방송 내용만 보면은 사실 2021년도에 이 최승균 소위 사망 사건 그 사인을 밝힌 거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다만 당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결정이 났다라는 내용은 접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났는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PD수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실이 잡혔는지를 좀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 교관의 인터뷰를 한 부분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그 교관 자체가 자기는 첫날 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구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취재진이 첫날 가장 많이 맞았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첫날 많이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첫날 어떻게 맞아요? 첫날. 목봉 훈련을 시키셨던 분이 목줄을 끌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없으셨다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PD수첩의 끈질긴 취재력이 돋보였던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사 자체가 이제 제보자가 이제 팩스로 투고하면서 시작을 된 거고, 이제 그 조사관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0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한 5, 6명한테만 답장이 와도 성공적인데 70명한테 왔고 그 중에 46명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 정말 이제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되게 잘 보여줬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D수첩의 캐치플레이즈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잖아요. 이번 오늘 키워드도 목격자인데 정말 시대의 수많은 정직한 목격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보도도 가능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그 각각의 정직한 양심이라고 그런 걸 느끼게 되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가해자들은 처벌받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들한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미제 사건에 가까운 거예요. 고통은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이날 PD수첩의 문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건이 밝혀진 다음에 1년이 지난 그 시점의 보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갔던 것 같아요.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그 사건이 밝혀졌어요. 힘들게. 그랬는데도 세상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보여준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공론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많은 걸 느낀 방송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PD수첩이 고 최승균 소위 사망처럼 억울한 사건들을 사회에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쇼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6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WSG 워너비 세 팀의 쇼케이스 현장이 공개되었는데요. 놀이공원, 노인복지센터 등 각각 다른 장소를 찾아가 무대를 펼치고 관객들과 호흡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널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너에게 부탁한 그 말
나비 누나 너무 예뻤어요. 나비 누나, 저분을 위해서 파냐 한번 해줘요. 인기 오빠 파냐 ass 파냐 shoot him she ass man hey come on thank you 우리만 야외 무대네 oh yeah clean 반짝거리는 너 clean 우리 free and young 파도 위한 거품이 예뻐요 그게 쳐봐요 신나죠 clean 석양이 물들면 driving to the stars 노을진 해변 같아 춤춰요 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요 fall in love with me 저희 앞으로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냈지 조금은 어색해 요즘 좋아 보여 인사 나누며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반가움에 멍해졌죠 결국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운명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사랑했고 사랑할 거니까 호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괜한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서 저희 할머니가 너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세 팀의 성공적인 데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WSG 멤버들 노래 실력에 예능감까지 매력이 흘러넘친다. 오늘 쇼케이스 웃으면서 감동스럽게 봤네요. 오늘 편은 진짜 정말 너무 감동적. 어르신들의 따스한 눈빛이 전해졌어요. 이런 소중한 순간 만들어준 놀면 뭐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WSG 멤버들과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는 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에피소드 2049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의외의 그 장소에서 이 쇼케이스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들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현장 적응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 게임 회사를 찾아갔던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 회의를 강당에서 끝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딱딱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떼창들을 이끌어내면서 아 역시 노래,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공감의 힘을 가져갈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도 인상적이었고 놀이공원을 찾아갔던 오아시스는 마이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을 윤은혜 씨가 그래도 무대 경력이 많다 보니까 덜 당황하고 마이크 끈들을 이렇게 잘 조절해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좀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역시 가야주였는데 이 가야주 팀이 찾아간 곳이 노인복지센터잖아요. 일단 열정적으로 노래를 무대에선 하고 있고 열심히 리액션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미소를 보내주시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훈훈했는데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간의 고생, 힘든 말 못했던 사연들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팡 터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감동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 쇼케이스여서 WSG 워너비의 이 프로젝트가 좀 더 완성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길 기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멤버들에 대한 서사나 어떤 애정이 아주 깊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번 회차 보면서 왜 이렇게 자주 울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위주 씨는 왜 또 찍다가 왜 울컥하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까지 누적돼서 WSG 워너비 약간 그 서사가 있기 때문이죠. WSG 워너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노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관객을 만나고 싶고 본인의 노래를 좀 더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 WSG 워너비를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제 그 이 프로젝트에서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복받쳐오는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관객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어떤 직접 어떤 리액션을 받는 그 순간들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잘 담아냈기 때문에 WSG 워너비라는 팀의 어떤 전체 프로젝트의 서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개연성이 있는 기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찾아가는 쇼케이스에서 각 팀이 사실은 따로따로 다른 무대에 섰잖아요. 다른 공간의 무대에. 다른 관객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었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어느 장소에서 어느 관객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쇼케이스 전에 긴장감이 더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멤버들의 감정도 좀 되게 고조된 그런 순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기획사 대표들과 팀원들 간에 서로 의지하는 모습. 왠지 춤 잘 춰. 왜 이렇게 잘해요? 멤버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장면들 그런 게 되게 찡했어요. 웃기면서도 이 서사를 따라온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순간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음악 예능으로서도 좀 보는 재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 관객도 있고 어린이 관객도 있고 또 어르신 관객도 있고 굉장히 좀 다채로운 옛날 우리 그 음방의 어떤 삼원중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어서 재밌게 봤어요. 오아시스의 무대가 어디서 본 건가 했는데 옛날 90년대 항상 여름 되면은 항상 어디 놀이공원이나 물놀이 하는데 되게 그게 떠오르네요. 중장년층을 압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형 산불입니다.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7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선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MBC 강원 영동에서 제작된 기후의 위기 산불 2부가 전파를 탔는데요. 대형 산불의 발생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가 하면 발전된 진화 기술을 살펴보고 예방 대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농업용 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며 시작된 산불. 처음 불이 난 곳은 영덕군 지풍면 삼화리. 불은 오후 5시에 진화됐으나 다음 날 새벽 2시경 다시 살아난 불씨가 문제였습니다. 동해안 산림의 80%를 차지하는 빽빽한 소나무 숲은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침엽수림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연기가 하루엽수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겉표면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잔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4월 동해안이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는 겁니다. 산불의 연중화,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 그리고 계절적인 고온의 지속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게 되면 산불은 대형화될 수 있습니다. 동해안의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서 산불의 확산 속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가해지자 무려 78배 이상이나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될 때 이때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불이 최대 우리나라에서는 2km까지 날아가서 2km 앞에 또 다른 산에 산불을 전이시키기도 하고 등산객의 발길이 잦은 곳에는 어김없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숲의 상황을 24시간 본부로 전송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다른 타 시군보다 산림 면적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자리한 임해 자연휴양림. 반경 40m 이내 소나무 숲에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수막 타워가 설치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대형 산불 사례들까지 살펴보면서 전 세계의 문제로 떠오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이나 호주에 몇 달씩 계속됐던 산불들, 특히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처참했죠. 그리고 그리스 에비아 섬이라고 했는데 그곳은 산불 때문에 섬 주민이 모두 섬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전 지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면서 잘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시선으로 산불의 원인들을 우리가 새롭게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또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잘 알려줬던 것 같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우리의 환경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그 재난인 이 산불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줬던 그런 다큐멘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진화 대응 방식으로는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설득력이 굉장히 생겼던 것 같아요. 울진 삼척 산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번졌는지 굉장히 다각도로 원인이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꼼꼼한 어떤 원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안, 우리의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좀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사유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다 관리를 하려면 이제는 유역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전문적으로 그 지형에 대한 숙지가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이 완료된 전문 진화대원들이 꼭 필요하고 또 임도랑 도로망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기존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과 대안까지 짚어준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연구가 된 어떤 한편의 리포트를 보는 것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내용 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드는데 이 대형 산불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 기후위기로 분석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많이 전해지지 않고 대부분이 이 산불 진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 더 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원인 분석과 이제 해결 사이에 그 괴리가 있다는 건 저도 이제 100%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강원 용동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에서 그걸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철저히 서울 중심적 사회입니다. 네트워크 특선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그 시청자들에게도 이제 도달했을 때 우리의 책임이란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부를 보면은 지역 방송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취재, 카메라를 통해서 담아낸 풍경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2부에서 특히 이제 기후위기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면서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지역 MBC들은 합동 프로젝트로 이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온 국민을 위해서 의제화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 문제를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세세하게 다뤄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도 MBC 네트워크 특선을 통해 지역의 문제에서 출발한 사회 공통의 논의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